여러분 혹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악 소리 지르며 깬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다리에 칼이 확 꽂히는 것처럼 숨이 턱 막히는 그 통증 진짜 겪어본 분만 압니다. 갑자기 쥐가 나는 상황 끔찍합니다. 밤중이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75세 박순자 어르신 새벽 2시에 쥐가 나서 바닥을 구르다 남편까지 깨웠다네요. 그날 이후로는 무서워서 한밤중에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러니 밤에 잠자기가 두렵기 마련이지요. 저도 그러한 순간에는 당황돼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에요. 약을 찾아 어두운 방 안을 헤매다 보면 쥐가 더 심해지고 죽을 것 같아 뒹굴기도 하고 화장실을 찾아 걸어가려 해도 걷지를 못하니 바닥을 기어가야 합니다. 이쯤 되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저녁에 물을 먹고 수면을 취하라고들 하지만 화장실 가기 무서워 마음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줄기 희망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3세 의사.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김수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년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이 있어 소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환자들뿐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효과를 본 놀라운 비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 5초이면 끝나고 쉬어서 따라해보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에요. 저의 노령의 어머니께서도 처음 알려주었을 때 의사인 저한테도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반신반의하였지만 처음 시도해보고 그 효과에 푹 빠져 이제는 그 방법을 벽에 붙여놓고 밤에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며 밤중에 쥐가 나도 저를 찾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쥐가 자주 날 때는 몸이 보내는 특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사례로 50대 중반 환자분을 치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혈압약, 무릎 통증약, 여러 약을 복용 중이라 약물 부작용으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밤에 무거운 이불에 눌려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일상생활에 종일 서서 계실 때,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 갈 때, 모든 연령에 흔히 일어나는데요. 이런 원인을 단 5초 안에 해결하는 비법이 이 영상에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영상 중간 정도에는 특이한 방법인 얼굴을 자극하여 쥐를 풀리게 하는 비법도 있고요. 임상적으로 합격 판정을 받아 많이들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쉬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혼자 계실 때도 누구 도움 없이 쥐가 나도 5초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쥐가 풀리지 않아 다른 질병이 왔는지 판단하여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사항을 영상에 실었고요. 셋째, 모든 나이에 상관없이 알맞은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차의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방법들은 40년 진료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진 나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며 우리 지혜만세 가족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건강 정보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로 응원 한번 해주세요. 구독은 무료이고요. 구독하시면 제일 먼저 항상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어 건강한 생활을 누리세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쥐가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리 쥐가 나서 힘들었던 순간에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그 댓글을 보고 답변도 드릴게요. 함께 공유하며 다른 분들도 배워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밤중에 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왜 위험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몇 달 전 72세 김 어르신이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원래는 아주 건강한 분이셨어요. 걷기 모임도 다니시고 바칠도 척척 하셨죠. 그런데 요즘 들어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답니다.
문제는 어느 날 자다가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방 안에서 뒹굴다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이 가빠지고 가슴까지 답답해졌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심부정맥 혈전, 다리에 생긴 피떡이 폐로 날아갈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설마 쥐로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어르신도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쥐 절대 나이 탓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이 있으시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해요. 그래서 만약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리 한쪽만 유독 자주 쥐가 나거나 쥐가 난 부위가 붓고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 들거나 통증이 몇 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이 지나도 계속될 때, 만졌을 때 열감이 느껴지고 피부가 붉거나 푸르게 변할 때, 그리고 특히 쥐가 난 이후 숨이 차거나 가슴이 갑갑하게 조여온다면 이건 절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닙니다. 이런 증상은 심부정맥 혈전의 초기 신호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피떡이 폐로 날아가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느낍니다. 쥐는 단순히 다리 문제로만 봐선 안 됩니다. 몸이 지금 이상하다라고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밤중에 쥐가 나는 것은 대부분 심한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수분이 부족하였거나 장시간 서서 외부 활동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벽에 왜 쥐가 잘 나는지와 쥐가 났을 때 응급처치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쥐는 밤 2시에서 새벽 5시 사이 몸이 가장 깊은 휴식 상태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이 정말 끔찍합니다. 마치 종아리에 송곳이 꽂힌 것처럼 살을 찢는 통증이 밀려들고 숨이 턱 막힐 만큼 고통스럽죠. 문제는 그 시간엔 누구 하나 옆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오고 움직이기도 힘든데 휴대폰이 손 닿는 곳에 없으면 말 그대로 그 자리에 갇힌 상황이 됩니다. 저도 한 번은 아내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소리를 못 내고 이불을 움켜쥐고 있던 걸 우연히 깨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그 순간엔 너무 놀랐고 이게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언제든 위급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더 위험합니다. 도와줄 가족도 이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는 그 새벽에 겨우 통증이 가라앉고 나서야 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고통을 겪을 때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더 두렵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병원은 이미 닫았고 119를 부르기엔 과하다 싶고 결국 혼자 참고 버티는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그 순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응급대처법과 예방습관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럼 왜 꼭 밤중에 쥐가 많이 날까요? 첫째는요, 새벽에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자다가 다리에 쥐 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한밤중에 으슬으슬해서 이불 걷었더니 그때 딱 다리에 쥐가 확 올라오고 아이고 소리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밤엔 체온이 떨어지면서 다리 근육이랑 혈관이 수축을 해요. 혈류도 줄고 이때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확 꼬여서 쥐가 나는 거죠.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갈증을 참고 잔다거나 이뇨작용이 있는 고혈압 약을 드신 경우 혈중 칼륨 마그네슘 농도가 떨어져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자기 전에 목이 좀 말라도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니까 하고 참았어요. 근데 그게 독이더라고요. 고혈압 약까지 먹으니 수분이 쫙 빠져서 밤중에 근육이 꽉 하고 뭉쳐버렸어요. 이제는 물 조금이라도 꼭 마시고 잡니다. 쥐나는 고통보단 나아요.
셋째는요, 잘못된 수면 자세예요. 예전엔 저도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자고 나면 다리에 쥐가 자꾸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세가 문제였더라고요. 전 요즘 무릎 베개 씁니다. 무릎 밑에 쿠션 하나 대주면 혈이 훨씬 잘 통해서 쥐가 안 나요. 베개보다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음이 매우 중요한데요. 밤중에 쥐가 났을 때 바로 응급처치를 해야 하잖아요. 당장 쥐가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언제 도움을 요청하냐고요. 응급처치를 배워두면 정말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쥐가 났을 때 5초 응급처치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즉시 통증 해소법입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요? 절대 당황하시면 안 돼요. 방법은 단 하나, 발가락을 당기십시오. 제가 이걸 처음 알게 된 건 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어느 날 새벽 2시에 저를 급히 부르셨어요. 얘야, 다리에 쥐 났다. 아이고 죽겠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쥐가 잘 나셨는데 그날은 유난히 심했던 겁니다. 종아리를 붙잡고 식은땀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당황해서 처음엔 그냥 다리 주물러 드렸죠.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때 예전에 응급의학 논문에서 읽었던 근육 수축 시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리를 쭉 펴드리고 발끝을 얼굴 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감싸고 발목을 지그시 눌러 드렸죠. 놀라운 건 그 순간부터 통증이 확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5초쯤 지나니까 어머니가 괜찮아진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그 다음 날부터 침대 옆 벽에 포스트잇을 붙여드렸습니다. 쥐났을 때 발가락 당기기.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어머니는 눈 감고도 이 동작을 하십니다. 밤에 쥐가 나도 절 안 부르세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쥐났을 때 얼굴만 살짝 자극해도 통증이 뚝 멈출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처음엔 저도 에이, 그게 되겠어? 했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해보시더니 얘야, 진짜 쥐가 멈췄어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쥐가 났을 때 얼굴의 광대뼈 바로 아래, 팔자주름 옆을 두 손가락으로 지그시 5초간 눌러주는 겁니다. 이 부위는 3차 신경이 지나는 길인데 자극을 주면 근육의 긴장을 순식간에 풀어줍니다. 이걸 알고 난 뒤로 저희 어머니는 쥐가 나면 다리보다 얼굴부터 누르십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요? 오늘 밤 꼭 한번 시험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잠버릇이 몰래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심코 반복하던 그 자세 하나, 이불 한 장의 무게가 밤마다 다리 근육을 조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이번엔 쥐를 부르는 수면 습관, 그리고 그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요, 무릎 꿇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침대에서 으악 소리 지르며 벌떡 일어났죠. 그날 아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불을 걷어보니 이불이 종아리를 눌렀더라고요. 그것도 꽤 무겁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잠버릇도 다리에 영향을 주는구나. 여러분 혹시 이러신 적 없으세요? 무릎을 세우고 자거나 이불이 발목이나 종아리를 꾹 눌러서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한 느낌? 특히 침대 구조가 오래돼서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면 자면서 다리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로 몇 시간 누워 있으면 새벽에 쥐가 나는 건 시간 문제죠. 실제로요, 제 환자 중에 76세 김봉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밤마다 쥐가 나서 새벽 4시쯤이면 꼭 깨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세를 좀 여쭤봤더니
다리는 꼭 담요를 종아리에 덮고 자요. 안 그러면 춥거든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담요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종아리 신경을 계속 눌러서 자는 내내 다리가 긴장된 채로 유지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담요는 무릎까지만 덮고 종아리에는 가볍게만 걸치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종아리 한번 꼭 풀어주세요. 그랬더니요. 딱 일주일 뒤 외래 오셔서 뭐라고 하셨게요? 선생님, 쥐 안 나요. 새벽에 안 깹니다. 그 말씀에 저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넘어가죠. 저는 그래서 꼭 말씀드립니다. 잠자기 전에 종아리를 꼭 한번 풀어주세요. 딱 3분만 주물러도 다리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거든요. 자기 전에 손으로 종아리를 가볍게 쓸어주고 무릎부터 발목까지 살살 눌러주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새벽에 쥐날 확률이 절반 이상은 줄어듭니다. 사실 쥐는 피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매일 조금만 실천하면 그렇게 고통스럽던 새벽 쥐도 이젠 남 얘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쥐를 예방하는 하루 루틴을 여러분께 천천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루틴을 지키고 나서 제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편해졌는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매일 아침 눈 뜨면 침대에 누운 채 발끝을 까딱까딱 딱 10번만 들어 올려줍니다. 아주 사소한 동작인데 이게 다리 혈관을 깨우고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살살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점심 먹고 나서는요. 벽을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요. 한쪽 다리씩 30초씩 앞으로 살짝 밀어주듯 당기면 됩니다. 고급 운동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쥐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세 번째, 저녁이 되면 저만의 종아리 감사 타임이 찾아옵니다. 바로 따뜻한 물에 조격 10분. 처음엔 귀찮더니 지금은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 됐어요. 물을 손으로 만지며 온도를 맞추고 발을 담그면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루틴을 실천해도 쥐가 자꾸 반복되고 이상하게 통증이 오래 간다거나 다리 상태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땐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도 처음엔 그냥 쥐겠거니 하고 넘기셨다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되는 쥐 증상,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쥐가 단순히 근육 경련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 예전엔 쥐 좀 나면 어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한 환자 덕분이었습니다. 45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건강하셨고 큰 병력도 없던 분이었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왼쪽 종아리에 자꾸 쥐가 났다고 내원하셨습니다. 그땐 저도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그러다 그분이 어느 날 새벽에 심한 쥐가 났겠는데 다음 날까지도 통증이 계속되었다고 했죠. 붓기까지 생겼다고 하시길래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심부정맥혈전증, 쉽게 말해 종아리 안에 피떡이 생겨 혈관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피떡 일부가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만약 이분이 병원에 더 늦게 오셨다면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여러분, 쥐가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쥐가 오래가고 잘 안 풀린다. 한쪽 다리만 붓고 열감이 있다.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갑다. 감각이 무디고 저릿저릿하다. 이럴 땐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쥐가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 신경 이상, 심하면 혈전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이 드니 이런 거 하나쯤은 그냥 참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제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연세가 90이 넘으셨지만 밤마다 쥐 때문에 괴로워하시던 분이 지금은 누구보다 편하게 주무십니다. 거창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고 소박한 습관, 그것만으로도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90세 어머니의 비밀 예방법 조심스럽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요, 예전엔 밤마다 쥐가 나서 한 달에 몇 번은 꼭 저를 새벽에 깨우시곤 했어요. 얘야, 다리에 쥐 났다 하고 부르시던 그 목소리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요, 요즘은 저보다도 훨씬 먼저 스스로 쥐를 예방하고 계셨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딱 3가지 습관입니다. 첫째, 자기 전에 양말을 신으세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발이 따뜻해야 다리가 안 놀란다 하시더군요. 그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쥐가 줄기 시작했답니다. 둘째,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받치세요. 예전엔 그냥 쭉 뻗고 주무셨는데 요즘은 무릎 밑이 편해야 다리가 덜 당긴다 하시더라고요. 그 쿠션 하나로 새벽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답니다. 셋째는요, 가장 귀여운 부분입니다. 침대 옆 벽에 손글씨로 이렇게 써붙여 놓으셨어요. 쥐났을 때 발가락 당기기. 이 문장을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읽는 게 어머니의 작은 일과가 되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그런 작고 귀여운 준비들이 90세 어르신의 밤을 평화롭게 바꿔준 겁니다. 요즘 어머니는 쥐가 올 시간도 없을 정도로 몸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이젠 제가 더 배워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쥐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조금의 관심, 작은 준비, 그게 바로 진짜 예방법이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병원 말고 집에서 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게 바로 감초 생강차인데요. 저희 어머니도 2차 드시고 확실히 새벽 쥐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끓이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말린 생강 3조각, 감초 2조각, 물 500ml 이렇게 넣고 10분만 푹 끓이면 됩니다. 특별한 약재 필요 없이 마트나 약초방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 차는요,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천연 진정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하게 한 잔 드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다리도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요약을 해드릴게요. 1. 쥐났을 때 단 5초 응급처치법.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천천히 당기고 종아리를 감싸며 발목을 눌러주면 대부분 멈춥니다. 2. 쥐를 부르는 수면 습관과 교정법. 무릎 꿇기, 이불 압박은 피하고 잠들기 전 종아리 풀기로 예방할 수 있어요. 3. 하루 루틴으로 쥐를 예방하는 방법. 아침 발운동, 점심 스트레칭, 저녁 족욕과 바나나 1개가 큰 효과를 냅니다. 4. 집에서 만드는 쥐 예방 천년차 레시피. 감초와 생강을 끓인 따뜻한 차는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5.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할 경고 증상. 쥐가 오래가고 붓기 열감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쥐는 단순한 근육의 문제를 넘어서 몸이 보내는 작은 비상벨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의문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중한 의견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건강 정보가 필요한지도 올려주세요. 다음 영상에 최대한 반영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